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또는 해리스의 승리가 보잉 주식 및 기타 방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의 지세대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은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미국 대선이 방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9월 29일자 기사에서 발췌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방위 기업 주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이번 대선 결과는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방위 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 산업 주식은 정부의 방위 지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러스트 분석가 마이클 시아몰리의 말에 따르면 방위 지출 수준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현재 직면한 글로벌 위협 수준이 높고 미국의 전투 능력을 계속해서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세금 정책이 방위 기업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28%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시아몰리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방위 주식 가치를 약 10%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해리스의 세금 정책은 가치를 약 10%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공화당이 집권할 때 방위 주식은 시장과 거의 동일한 가격 수익 비율 P로 거래되었지만,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방위 주식이 시장 평균보다 약간 낮은 비율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집권할 때 방위 주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난 6개 행정부 공화당 3명, 민주당 3명 동안 방위 주식은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즉,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주요 방위 기업 주식인 락히드 마턴, 노스롭 그러먼,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즈,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약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S&P 500의 34% 상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제너럴 다이내믹스 주식은 71%의 분석가들이 매수 추천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에 비해 락히드 마턴과 노스롭 그러먼은 각각 48%, 37%의 매수 추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방위 산업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보잉은 최근 여러 내부 문제로 인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잉은 현재 노동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상업용 항공기 부문의 생산 품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 사업 부문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정 가격 계약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가 방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방위 주식은 꾸준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의 지세대가 직업을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과 베이징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9월 29일자 기사에서 발췌했으며,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와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2024년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8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오하이오주 또는 벨기에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지금 중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16에서 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18.8%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고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입 졸업생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30% 미만의 기업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신입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부동산, 기술, 교육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졸업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가격 하락과 개발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때 활발했던 신입 부동산 중개인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립적으로 임대 광고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고, 이 수치는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통계 계산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 실업률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통계청은 학생들을 제외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14.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업률은 다시 상승했으며 2024년 여름에는 새로운 계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확대, 부동산 부문 지원, 주식시장 유동성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청년 실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최고 지도자 회의를 주재하며 근로자와 가난한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단지 통계적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는 작년 이맘때 중국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는 46.5%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약 1600만 명의 비학생 청년들이 평평하게 누워, 즉 일할 의지를 포기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용된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직장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으며 유명한 996 일정,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쳐가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세대의 심각한 취업난과 베이징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